예, 안녕하세요.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에 속해 있는 산업자원통상위원회 홍익표 의원입니다. 오늘은 무역협회의 임대료와 관련된 갑질 문제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무역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한민국 경제 5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경제인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한국무역협회가 무역진흥이라는 협회 본래 목적보다는 무역센터와 코엑스몰 임대업을 통한 영리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무역협회가 중소상인들을 상대로 불공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과도한 임대료를 챙겨서 임대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좀 드러났기 때문에 오늘 이 기자회견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간단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우리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의원입니다. 그리고 옆에 김포에 세우고 계신 이하경 의원이십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 제가 좀 인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코엑스몰의 상인연합회 김명락 회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부회장인 강순규 부회장님. 그다음에 총무이사 하윤국 선생님이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업체인데요. 보네코의 권현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지금 법적 지원을 해주시고 있는 민변의 성춘일 변호사님 함께하셨습니다. 네, 먼저 인사말로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무역협회라고 하는 데가 어떤 기관입니까? 우리나라의 무역과 관련된 정책도 세우고, 그리고 무역업계의 글로벌한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데가 무역협회 아닙니까? 그리고 경제 5단체로서 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 그런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는 단체.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아주 이렇게 천박할 수가 없어요. 중소상인들, 코엑스에 들어와 있는 입점업체들 등치고, 그리고 아주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항의나 이런 집단 행동도 못하게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저희들이 유통재벌들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무역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이런 코엑스 같은 이런 데에서도 무역협회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상식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건 용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온갖 불리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최소 보장 임대료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기들은 어떤 손해도 보지 않고, 지금과 같은 메르스가 창궐한 상황에서 그렇게 닥쳐 있는 이 중소상인들의 이런 고통도 외면하고 있는, 그러면서 온갖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다는 그런 무역협회에 대해서 저희들 정말 실망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곧 국정감사입니다. 반드시 불러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동반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노예나 하인 정도로 생각하고 돈벌이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이 무역협회에 대해서 국회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국정감사 돌아오기 전에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드리면서 무역협회에게 다시 한번 분명한 경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하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경기 공포의 이야기입니다. 무역협회라고 하면 우리는 무역을 촉진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죠. 그런데 이런 비영리법인에서 가장 갑질을 하는 영리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합계가
5조 원 이상의 기업을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무역협회는 기업이 아님에도 5조 원의 자산과 4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경제력을 가진 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무역센터 코엑스몰 임대업을 통해서 영리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미 비영리법인의 탈을 쓴 갑질의 대기업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니까 코엑스몰에는 240개의 매장이 있습니다. 이 중 64개를 전략 매장으로 선정하고 장기 계약, 수수료일 인하, 좋은 위치 제공 등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 매장 선정 기준을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 정상 평가가 50%, 무역협회가 용역을 준 업체의 전문가 평가가 30%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량 평가는 20%이고 주관적인 평가가 80%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특혜를 주고 싶은 업체들은 특혜를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과로 무역협회 임원들과 관련된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근거입니다. 조금 전에 우원식 우리 을지로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는 무역협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빨리 이렇게 도관 없는 갑질을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빨리 문제가 있는 것은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역협회가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비영리 법인의 무역을 촉진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단체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우리 그 법적 조언을 좀 해주시는 성춘일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위의 성춘일 변호사입니다. 예,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무역협회하고 그다음에 이 양 보네코와 그다음 그 임대차 상인들하고 직접 계약 관계는 있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계약서를 받아봤을 때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건물 소유주가 임대인으로 저희가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보편적인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코엑스가 그 무역협회가 이 건물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코엑스와 코엑스몰을 설립을 했는데 그 관리회사를 내세워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으로서 권리 의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코엑스나 코엑스 주식, 그러니까 코엑스몰에 있기 때문에 실상 이분들이 임대차 관계나 아니면 용역 관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그 무역협회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나 너희가 계약을 맺은 직접 당사자한테 가서 얘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이분들이 이제 문제점 이렇게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기하는 어떤 그런 식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변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수수료 체계로 받는 경우가 있고 고정식으로 받는 체계가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엑스 같은 경우에 지금 살펴보니까 일정한 매출액을 산정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코엑스 쪽에서 판단한 어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산정을 해서 그 매출액의 일정 기준에 맞춰서 그 이하인 경우는 매출액이 얼마가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네가 설정한 최고 어떤 그 부분의 일정한 금액을 다들 그러니까 임대료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면적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적게는 수백만 원이지만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억대가 넘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경기가 안 좋고 메르스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소비의식이 좀 심한데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빚을 지면서 한 달에 수억 원씩 빚을 지면서 지금 코엑스에 입점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국무역협회가 직접적인 어떤 당사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돈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무역협회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무역협회 계좌로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협회가 결자해지 어떤 정신으로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무역협회 코엑스몰 임대차 상인 계약서를 보면 30개 이상의 어떤 불공정 행위 어떤 그런 행태들이 보였습니다. 본인들이 240명이나 되는 임대차 상인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사실 임대차 계약서는 표준 약관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약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지금 30군데 이상이 일방적으로 코엑스 몰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이 조항들은 반드시 시정 조치돼야 되는 그런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네코 같은 경우는
보네코의 특성은 제가 보니까 용역 업무와 저희가 폐기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을 그러니까 분리하고 그다음에 그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판매하는 그런 업무가 이제 지금 나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한꺼번에 그 지금 보네코 쪽에 용역을 맡겨서 그 쓰레기 처리물, 그러니까 재활용품 그 판매 대가 있지요. 거기에서 용역 비용을 공제하고 마진을 공제하고 그 판매 대가에서 1,320만 원을 무역협회 쪽에 그러니까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체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그 부분 또한 원자재 값이 인하됐고 또 애초에 처음에 코엑스 쪽에서 제시한 물량 자체가 지금 그 이분들한테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량이 입찰 때 설명한 물량의 절반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인가 정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코엑스 쪽에서는 이것도 일정 계약으로 너희가 물량에 상관없이 1,320만 원씩 주기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계속 용역도 수행하고 1,320만 원도 계속 그러니까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러니까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법 위반의 어떤 소지가 있으니까 반드시 시정돼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그 직접 임대차 관련돼서 피해를 겪고 있는 분들의 두 분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엑스몰의 김명락 상임회장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명락입니다.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을 일하시는지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시간 또 한 달에 몇 시간을 일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 코엑스몰 상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평균 최하 12시간 이상 15시간 정도를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런데 가져가는 돈은 한 푼도 없고 임대료를 낼 때 집 대출 받고 하다 안 돼서 차 팔고 뭐 정말 또 사채까지 써가면서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데서 장사를 하는 우리 상인들이 장사를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과거에 2000년도에 코엑스몰 오픈하고 나서 2012년도까지 아주 상가가 장사가 잘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리뉴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리뉴얼의 문제점과 동선 배치, MD 실패로 인한 상가의 어려움이 닥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상인들의 책임인가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거 원하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밥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불공정한 계약이 저희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통령 이하 국회에서 늘 규제를 풀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경제 5단체 공공기관이 더욱더 심한 규제를 묶어서 저희들의 발목을 잡고 상생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습니다. 이래서 제가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저희 상인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십시오. 저희는 거대한 무역협회를 상대로 대화하고 싸울 힘이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면담조차 안 해줍니다. 네, 문전박대 받습니다. 계약해놨으니까 계약기까지 니들 나가 있어라 이런 식입니다. 대화할 데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얼지류위원회 저희가 찾아와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이신 그 본세코의 권현정 대표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엑스 무역협회
전체 폐기물 처리 용역을 맡고 있는 보네코의 권현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2012년 8월부터 용역을 시작했는데요. 맨 처음에 입찰에서 들었을 때는 코엑스 몰 리모델링 공사를 이제 4분의 1씩 돌아가면서 한다. 물량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지만 감안을 해라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1년 반, 거의 1년이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전면 공사를 해서 코엑스 몰을 1년 이상 장사를 하지 않았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재활용 물량이 제일 많이 급감됐을 때는 50%가 넘고요. 지금 평균가로 보니까 33%가 되고, 현재도 그 애초에 리모델링 공사를 다 마치고 입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저희했던 물량의 80% 정도밖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그 세계 경기 침체로 저희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해서 지금은 너무나 사정이 많이 변경이 돼서 저희가 많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저희가 2억 정도 손해를 봐서 이 단가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계약을 해지해달라고 했는데 계약 해지에 대해서 의리 청구할 권한이 없다. 그래서 계약을 내가 해지하겠다면 2억으로 들어놓은 이행보증 증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보증 통보를.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영위하고 있는 신용도, 그러니까 저희 사업이 신용도가 하락돼서 저희 회사는 다른 용역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라. 이런 통보를 받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거의 3년이 다 돼가는 동안 8월 말이 이제 용역 끝인데 이 8월 말 안에도 이행보증 증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너무 겁을 많이 냈습니다. 이 남은 한 달 3년을 버티고 4억 9천이 넘는 손실을 봤는데 여기서 또 무역협회나 코엑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 전체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속이 상하고요. 코엑스와 무역협회 아셈타워는 24시간 365일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도 일을 멈추게 되면 그 내부에 쓰레기가 쌓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최고가 입찰로 수익을 보장해주지도 않으면서 돈대로 받아가면서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저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합니다. 인원 조정도 못하고 폐기물이나 이런 것도 재활용품도 그 안에서 분리수거를 하려면 좀 쌓아놔야 되는데 분리수거도 못하게 하고 무조건 가져가 나가라고 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할 수 있는 일이 진짜 옴싹달싹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계신 분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용역이 바뀌기 때문에 하지만 노동자들은 여기서 10년 이상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가장 피해를 받는 건 사실 제일 불쌍한 건 저희 직원들이에요. 저희도 손해를 많이 봤지만 그 직원들이 지금 묵묵하게 감내하면서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의 손실을 보장해 주셔야 하지만 이 용역 구조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용역대로 제발 하시고 수익으로 가져가실 판매 수익은 따로 하셔서 수익 고스란히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노동자나 아니면 여기 들어와 있는 저희 같은 소기업을 이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을 하고 무역협회나 코엑스에게 존경심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지 이런 식으로 저희를 착취하시는 거는 정말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정부가 계속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있는 비영리법인 무역협회가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단체 중에 무역협회가 불공정 임대 관행 그리고 사실상 그 기업의 간접 고용에 버금가는 간접 임대제 형태로 해서 임대 갑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 상임위 공정거래위에 있는 우리 정무위원회 그리고 이 상급 관련 유관기관인 산업부에 있는 산업자원생산위원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할 거고요. 정 안 되면 국감 때 무역협회 회장을 소환해서 관계자들을 해서 반드시 국감에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